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은 어디냐면은 이제 파트 2의 건축 설비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 2 건축 설비. 자, 우리 이제 전번까지 이제 우리 뭡니까? 우리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설비입니다. 저 이제 또 이제 전번 주부터 이제 이 마스크를 쓰니까 굉장히 조금 그래요. 말이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렇게 끊기더라고요. 자, 어떻든 우리 이제 건축 설비인데, 건축 설비는 우리 이제 내부적인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는 외형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설비는 내부적인 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쭉 해서 1장서부터 보면 이제 13장까지 나와 있네요. 총론서부터 13장 홈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이제 처음 이제 챕터 1 예전 들어가면은 챕터 1의 총론입니다. 자, 우리 총론도 우리 보면은 우리 이제 설비에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은 한 문제, 두 문제 그러는데 어떨 땐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총론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점점 조금씩 깊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대비해서 또 우리 기본서를 철저하게 하시면 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총론에는 이제 보면은요, 자, 이제 물에 관련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경,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이나 열이나 해서 각각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이게 물하고 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하다는 게 이제 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부터 처음부터 봐야 돼야 됩니다. 자, 처음에 보면 뭐라 해서 물의 부피와 질량. 자, 이제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질량이라는 말도 쓰고 중량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제 질량으로 제가 통일했습니다. 항상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중량이나 질량이나 뭐 똑같이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깊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학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보면은 질량은 중력과 속도가 들어가지 않은 거고요. 중량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간 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현재의 추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량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은 부피가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로 되어 있는 걸 부피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은 이제 우리 무게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요, 자, 공업상 취급되는 순수한 물. 자, 여기 있는 말들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라고 그럽니다. 표준 대기압 또는 그냥 대기압. 또는 그냥 일기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대기압 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순수한 물은 지금 우리 물에 대한 얘기하는데 물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공업상에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 자, 이렇게 얘기해서 순수한 물을 낼 때는 4도입니다. 물은 그러니까 4도가 기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도씨일 때 무게가 요거 최대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뭡니까? 부피는 최소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요, 순수한 물 일기압에서 4도씨일 때 가장 무겁다. 그러니까 무게가 최대다 이렇게 되고요. 부피는 최소. 자, 이렇게 되는, 요 말이 있죠. 이렇게 이제 바꿔서도 이렇게 한번 시험 문제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해서 무대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무게가 최대고,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게 이제 단위 환산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부피. 자, 물의 부피 했을 때 자, 그러니까 부피니까 1세제곱센치. 1세제곱센치면은 부피,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 할 때 1.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제곱센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 세제곱센치는요. 자, 우리 이걸 갖다가 이제 부피잖아. 이거를 이제 우리 질량으로 나타날 때 1g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다라는 건 1세제곱센치는 1g이다라는 거예요.
자, 1g.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00배를 하자. 그러면 1000세제곱cm.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g이 됩니다. 1000g은 1kg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1000배를 하면은 1000이 6개 되는데 6개 되면 그게 1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얘는 또 1000kg이 되죠. 1000kg은 1톤입니다. 자, 이런 거. 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요겁니다. 1세제곱미터는 1000kg이래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됩니다. 세제곱미터 1000kg. 그러니까 1000kg per 세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드시 자, 우리 킬로그램하고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지금 뭡니까? 우리 질량이고요. 자, 얘가 최적 부피란 말이죠. 얘의 관계는 이 천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의 관계. 그래서 1kg per 세제곱미터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꼭 반드시 천이 들어간다. 요게 천이 단위 환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말을 요거 있죠. 지금 요거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래서 그래서 물의 단위 최적당 질량. 물의 단위 최적당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1000kg per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좀 우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어디 있냐면은 자, 우리 그 박스에서 부피하고 질량에서 맨 끝에 1세제곱미터 그저 나와 있죠. 그거는 1000kg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 1000이 들어가는 거. 요거 반드시 알고 자, 이제 요게 이제 우리 1000이 들어가는 게 우리 쪽에서는 이제 펌프에 가면은요. 요 1000이라는 숫자를 항상 해 줍니다. 자, 그럼 요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 1000kg니까 1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제곱미터일 때 톤으로 할 때 톤으로 한다 그러면 1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톤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근데 킬로그램으로 하면 1000이 된다라는 거. 자, 요 말 요거 모르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부피와 중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물의 팽창과 수축이 돼서 그래서 또 요것도요. 자, 물의 팽창과 수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팽창은 늘어나는 거고 수축은 줄어드는 거죠. 자, 이걸 갖다 우리 합쳐서 신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축이 뭐예요? 그러면 팽창 또는 수축되는 거를 갖다가 신축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은 온도에 따라서 있죠.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자, 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물체들이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0도씨 물, 4도씨 물인데 우리는 어떻든 순수한 물은 자, 일반적으로 몇 도요? 4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요걸 그냥 0도씨 이렇게도 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원래는 이제 4도씨 물입니다. 자, 근데 뭐 0도씨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얘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보면은 100도씨에서도 물이 되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100도씨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수증기 또는 증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 그죠? 여기서는 0도씨 또는 해서 여기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우리 여기 이제 써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요게 팽창하고 수축이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자, 여기서 이 수치들도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자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0도씨나 4도씨 물이 100도씨가 되면은요, 약 4.3% 이상이 최적이 팽창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런 것들 그죠?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자체는 또 얘기지만 이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근데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0도씨 물이 100도씨에서 증기가, 수증기가 될 때는 자, 여기는 약, 이거는 이제 1700배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1700배 이상이 최적이 팽창한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자, 수치, 이게 눈여겨 자꾸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도씨 물이, 0도씨 물 가지고 4도씨도 된다 그랬어요. 얼음으로 되면, 자, 이때는 또 어떻게 되냐. 이것도 양 9% 이상이 최적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물하고 물에서 이제 얼음이 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겨울에 그죠? 물이 파이프 안에 물이 언단 말이죠. 얼면 터지잖아요. 터지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최적의 이거 이상이 팽창하기 때문에 터지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 9%, 4.3%. 자, 요거는 뭐예요? 1700배 해서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 수압과 수도. 여기 있는 것도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수압과 수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수압은 뭐예요? 그러면 물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자, 물의 압력을 우리가 수압이라 그래요. 그럼 수두는 뭐예요? 이때 물의 압력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는 거. 그걸 갖다, 그러니까 물 높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수압은 물의 압력이라는 거 뭐 모르는 사람 없고요. 수두 그러면 얘 물 높이. 수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수압을 P라고 표시합니다. P. 그 다음에 수두, 물 높이는 우리가 H라고 표시해요. 그러면은 수압하고 수두는 어떤 예에 의해서 물 높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랬을 때 자,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P는 0.01. 자, 요런 물 높이하고 수압은 100분의 1, 0.01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자, 우리 얘는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 단위예요. 파스칼 단위로 해요. 그래서, 자, 메가파스칼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높이는, 물 높이는 메타로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뭐 외우는 거는 이건 이해하면 됩니다. 저절로 이해가 이제 되는데, 지금 처음이라 좀 그런데, 자, 물 수압하고 수두는 100분의 1의 관계가 있다라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1m다. 그죠? 1m 물 높이면은 얘는 수압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곱하기 1이니까 수압은 어떻게 된다? 0.01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예요. 압력이 1m일째 이만큼의 압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10m다. 10m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1 메가파스칼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m다. 100m다 그러면은 얘는 1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 역으로 또, 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1 메가파스칼이면은 얼마가 올라가는 거냐 하면은 100m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1일째는 어떻게 얼마? 10이다. 0.01일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얘하고 얘를 갖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100분의 1 관계, 0.01의 관계가 있다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자, 우리 수압과 수두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서에 보면은요. 거기 박스에 보면은 다른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 두 번째 줄에 그냥 P는 0.01 H.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단위가 얼마예요? 압력의 단위는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압력이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승하고 메가파스칼 있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승은 지금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제 뭐 이렇게 사용하는 실전에서는 사용하지만은 뭘 사용해야 돼요? 이제 메가파스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제적인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즉 압력에 대한 단위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다 전부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고. 자, 그래서 이 압력의 단위에서 표준 대기압 여기 있는 것도 요 자체도 시험 문제 우리 쪽에서도 나오고요. 항상 이 압력에 대한 얘기할 때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냥 표준 대기압, 대기압. 자,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 자, 그러니까 우리 1기압, 얘를 갖다가 우리 1애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ATM이라는데 얘가 정확한 명칭은 애트모스피어예요. 그게 뭐야? 1기압이라는 뜻, 기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1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가 760mm HG. 자, 얘가 1기압이, 여기 HG가 뭐냐? 수은입니다. 수은. 하이드로전으로 HG를 갖다가 수은을 갖다가 HG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33 메타. AQ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AQ 또는 H2O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게 아큐어입니다. 아큐어 얘 뭐예요? 물이에요. 물을 갖다가 영어로 아큐어라고 합니다.
또 우리 H2O라는 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10.33. 자, 그래서 얘는 또 1kg per cm 자성.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0.1 메가파스칼. 자,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써 있지만 요 정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기압을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여기서 10.3mm도 이것도 그냥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자 0.1 메가파스칼이 10m. 여기서 보면 0.1 메가파스칼이 얼마예요? 10m잖아요. 10m면 얼마라고요? 0.1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냥 여기서 끝나.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 수치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일기압하면 1kg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것도 뒤에 그냥 생략해서 1kg.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는. 압력이 얼마야? 그러면 1kg야, 1k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든 메가파스칼 단위를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자, 이게 표준 대기압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자, 이런 용기에 자, 여기에 이게 수은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은이 들었습니다. 수은이 들었고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럽니까? 유리막대라 그러죠. 이런 거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제 기억에 중학교 때 물상이라 그러죠. 물상 시간에 이런 실험실에서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수은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은일제. 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유리막대를 이렇게 엎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여기 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게 이게 얼마라고요? 이만큼 760mm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760mm. 왜 올라가느냐 했지만 우리는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눌러주고 있잖아요. 우리 중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눌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눌러주니까 얘에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 그게 일기압이라는 거예요. 일기압.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보면은, 자, 또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가 유리막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 요거는 아큐어. 우리 H2O라고 그랬어요. 물이다 이런 얘기죠. 물일제는, 이렇게 물일제, 이게 얘가 물이죠. 이렇게 반으로 나눌까요? 이렇게 돼서, 이제 얘가 물일제 딱 이렇게 해보니까 얘도 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재보니까 얼마라고요? 10.33mm 또는 10m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일기압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또 얘기지만 저기서 우리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눌러지니까 이거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올라가는 게 수는 760mm가 올라가고요. 물은 얼마가 올라간다? 10.34. 그냥 줄여서 10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자, 일기압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절대 압력. 자, 이거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절대 압력은 대개라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것도 요 최근에 2번인가 나왔습니다. 절대 압력은 어떻게 된다? 대개. 이렇게. 자, 그래서 뭐야? 대기압에다가. 대기압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죠? 우리 표준 대기압. 여기에다가 게이지, 측정하는 게이지 압력까지 해주는 거. 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압력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도 빼질 거 없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2번인가 나왔어요, 문제가. 자, 그래서 자, 우리 압력의 단위 동그라미 1번하고 자, 2번 자,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 유체의 성질에서요. 자, 여기 기니까 여기 좀 지우고. 유체의 성질에서 자, 우리 연속의 법칙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나 그러니까 우리 물리 항상 하는 겁니다. 또 좀 우리 역학하는 사람, 우리 이제 역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설계로는 이제 여기 특히 총론 얘기하면은 우리 뭐 대학에서 얘기하면 공대입니다. 공대에서 배우는 역학을 하는 거예요, 역학. 자, 그래서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 요거는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에 관련된 건데 어떻든 자, 연속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연속의 법칙이 뭐예요? 그럼 자, 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일정한 갈로에 흐르는 유체는 모든 지점에서 유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속의 법칙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 이런 통로, 여기에 지금, 자, 유체가 흐른다 이런 얘기죠. 흐를 때, 어느 한 부분, 이 부분이나 이 부분, 여기가 넓은 데고 좁은 데인데, 어느 부분에서나, 그죠? 흐르는 유량, 물의 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 아니, 여기는 많이 흐를 거고, 여기는 적게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연속의 법칙은 어느 부분이나, 여기든, 유량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러면 왜 같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 넓은 데선 물이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늦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늦게 가고 여기는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 유량이 어떻게 다 맞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에 자, 이렇게 제가 표시하고 자, 이렇게 표시. 자, 이랬을 때 이쪽에 흐르는 거를 자, 우리 Q1이라 그러고요. 예를 들어 이쪽에 흐르는 걸 Q2, 유리의 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요. 자, 그다음에 이때 이쪽 부분을 여기를 우리 A1 면적, 관의 면적 또는 단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속도. 자, 이때는 자 뭡니까? 관의 면적 또는 그때의 속도.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연석의 법칙은 유량은 어디서나 똑같이 흐른다. 그래서 Q는 압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압이 Q 유량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으니까 요거에 의해서요. A1, V1은 A2, V2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A1, 그러니까 자, 요게 지금 연속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이나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은 똑같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쭉 해서 그 밑에 이제 우리 보면은요. 자, 그게 이제 박스로 해서 A1, V1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요.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유량 유소 광경에 관한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어디서나 이 연속의 법칙에 관련되냐면 딱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는 압이 그러는데, 자, 우리 여기 관의 단면적. A가, 자, 우리 관의 단면적 또는 그냥 면적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러니까 뭐야? 파이 R 자승입니다. 그죠? 이런 거 우리 배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반지름을 얘기를 잘 안 하고 뭘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지름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R은 파이의 2분의 D죠. 이 D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름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야. 왜? 물이 흐르는데 뭘 반지름을 얘기해? 그냥 관계 얘기하는데 지름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 2는 4,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간의 단면적은 자, 얘를 갖다가 이런 건 이제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4분의 파이 D 자승이다. 관의 단면적은 면적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4분의 파이 D 자승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자, Q는 다시 여기 쓰자. 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A가 지금 관의 단면적이 이렇게 되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 그 다음에 V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여러 개 지름하고, 자, 지금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름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파이 D 자승 V. 자, 요거는 뭡니까? 4Q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 광경으로 정리를 하니까 D 자승은 파이 V분의, 그죠? 파이 V분의 4Q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D 자승이니까 D는 자, 이렇게, 또 우리 이제 루트 나오면 조금 그렇죠?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광경은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도 우리 파이가 뭡니까? 3.14잖아요. 그러니까 4 나누기 3.14. 그러니까 루트 4에다가 3.14를 나눠 갖고 이걸 또 이제 이 루트를 벗기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1.13 이렇게 됩니다. 자, 또 혹시 뭐 하면 저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기로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외우라 그러긴 그렇고, 여기 정도까지는. 이거 알면 좋고요.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는 아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과정은 우리 그러니까 뭐야. 역학하는 사람들은 연속의 법칙에서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광경, 지금 여기 광경으로 정리를 했는데 뭐 그죠, 유량으로도 정리도 할 수 있고요, 유량으로 이게 Q로도 정리할 수도 있고 V로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수학에서. 그래서 어떨 때 뭐 유속을 구하라 그래도 이걸로 구하고 유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로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광경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D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게 그래서, 자, 연속의 법칙에서 맨 밑에 D는 그죠? 파이 V분의 4Q. 자, 그러면서도 자, 이 공식을 보면서요. 자, 뭐야?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거하고 뭐야? 비례 관계고요. 밑에 있는 거는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자, 여기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제 그 단위가 보면은 다 그죠? 우리 이제 이것도 보면은 유량은 우리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깊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유속은 뭡니까? 메타 퍼 세크입니다. 메타 퍼 세크가 유속의 단위고요. 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광경은 메타입니다. 광경이. 자, 메타인데 우리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광경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여기서는 지금 메타예요. 밀리미터로 얘기합니다. 밀리미터로. 그죠? 그래서 몇 미리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걸로 구하라 그러면, 야, 예를 들어서 얘가 1m, 자, 광경이 1m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0mm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죠? 우리 이런 거. 자, 이렇게 어떤 단위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환산하고 뭐 이러는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신경, 이제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좀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얘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285쪽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86쪽. 자, 저기까지 많이 갔으니까 좀 저희가 좀 그렇죠?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이쪽도 너무 절로 가면 그러니까 여긴 조금 지우자고요. 자, 이 얘기하면서 우리 이 총론에서는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마찰 손실수도가 제일 많이 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마찰 손실수도. 자, 우리 수두라 그랬어요. 수두가 뭐라 그랬어요? 물높이라 그랬어요. 자, 그게 마찰. 자, 우리 물이 그죠? 우리 배관 속으로 해서 관 속으로 해서 흐른단 말이죠. 흐르는데 뭐야?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돼서 수도가 물높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 얘기했지만 항상 뭐예요? 지금 물높이 얘기하는 거 수압하고 수도, 그 물높이란 말이죠. 그럼 자, 물이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야. 올라가면은 자, 원래 만약에 여기가 이 마찰에 의해서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손실이 생기니까 덜 올라간다라는 거야. 여기밖에 못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찰 손실수도.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서 하는 가지 요 마찰, 관 속의 요 마찰에 의해서 잘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긴 걸 마찰 손실수도. 그래서 그걸 또 우리 그냥 H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수압, 수도의 이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H는 자, 이거 외우는 겁니다. 공식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DG라고 합니다. DGFLV 자성입니다. 마찰 손실수도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생기는데 마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변수가 다 여기에 있는 이런 전부가 다 어떻게 된다? 이 마찰 손실수도에 관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보면 자, D는 조금 전에 했죠? 광경입니다. 광경은 뭘로 한다고요? 우리가 미터로 얘기합니다. 항상. 이 공식 있죠? 외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G는 뭐냐 하면은 중력가속도입니다. 중력가속도에서, 자, 중력가속도 요거 우리 배웠지만은 저 9.8 메타 퍼 세크 자승.
자,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요, 메타 퍼 세크 자승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자, 이 F는 뭐냐 그랬을 때, 마찰 개수. 그 다음에 손실 개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얘가 이제 실은 얘가 여기에 그 마찰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이거의 메인인데, 이게 무슨 손실 개수, 마찰 개수 이 얘기 뭐냐면, 재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자, 이게 만약에 플라스틱관이면은, 플라스틱관은 좀 매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마찰이, 그러니까 미끄럽다. 마찰이 작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가 쇠도 이제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좀 울퉁불퉁하다라는 거예요. 플라스틱에.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그 개수. 그러니까 그 개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재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계산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저런 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L은 뭡니까? 길이. 관의 길이. 그러니까 얘도 메타. 자, 이 관의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냐 해서 관의 길이.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유속입니다. 물의 속도. 메타 퍼 세크. 자, 그래서 우리 저기서도 유속에 보면 유속이 그죠? V가 메타 퍼 세크라는 거. 이런 게 있죠? 여기서 하면서 당장 막 알름도 좋지만은 꾸준히 시험 보기 전까지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공식이 DG. F의 V자성. 자, 이러면서 이제 이 공식을 외우는데 이때까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지금까지도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지금 얘기했죠? 자, 얘 마찰 손실 수두는 자,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뭐라 그랬어요? 비례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엄청 물어봅니다. 얘 두 개는 뭐예요? 반비례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거하고는 비례한다. 밑에 있는 거하고는 반비례한다. 특히 얘는 비례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뭐에? 제곱에 비례한다. 유속은 마찰 손실 수두하고 뭐하고요? 유속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얘기가 돼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것도 얘기지만 비례, 반비례 관계를 갖다 말을 바꿔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나왔었어요. 몇 년 전, 좀 됐네. 이제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으네요. 이거 계산 문제. 수치 주고서 이거 마찰 손실 수두를 계산하라. 그랬을 때 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기본서에는 원래 이제 이 공식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DGFL V자성.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보면 또 써놨죠? 마찰 손실 수두는 관의 직경과 중력 가속도에 반비례하고, 관의 길이 손실 개수에 비례하고, 유속에 뭐하고요?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쉬운데도 엄청 이상하게 자주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박스에 있는 것들은 자, 우리 다음에 보자고요. 여기서도 지금 핵심 지문이 있는 것도요. 여기서도 자, 이게 우리 뭐 보일-샤리 법칙이니 베르누이 정리 이게 다 유추역학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거 다 우리 고등학교 때나 대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우리 쪽에도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근데, 자, 또 너무 많이 가면 또 그러니까, 자, 여기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것들이 아주 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거 자체들이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거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됐고. 이제 그래서 물은 요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열에 대한 얘기. 열에 대한 얘기 또 우리 이제 봅니다. 자,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한 5년 그 전 이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5년에서 한 10년 전까지는요. 이쪽에서 물에서 많이 나오고 열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쪽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열 쪽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에서도 요 세 가지가 열량, 비열, 열용량. 요게 항상 제가 뭐 옛날부터 가르치면서도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빼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대한 얘기에서 지금 우리 열량,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량,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비열. 비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C라고 표시하는데 열용량. 자, 얘는 그냥 열용량 그냥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요 세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요. 최근에는 어떻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량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열량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표준 대기압. 항상 우리가 기압을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상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거 제가 또 쓴 거니까 책을 똑같단 말이죠. 제가 안 보고 해도. 자, 그래서 요 표자만 표준 대기압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항상 또 물을 얘기할 때 무슨 물을 얘기한다고요? 물 얘기할 때는 이 얘기입니다. 순수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물 1kg, 1g 그래도 됩니다.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얘기한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끊어 쓰는 거는 책에 있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거는 내가 이렇게. 자, 그래서 열량이라는 거, 이 정의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 열량이 뭐예요? 그러면 표준 대기압 또는 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 1kg 또는 1g, 단위니까 뭐 어느 걸 써도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1도 올리는데,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제가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죠? 1도 올리는데 그 올리려고 그러면 온도에서 열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을 열량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그럼 1kg, 자, 요걸로 1kg일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때 열량이요. 1kcal가 나오는 겁니다. g으로 하면 뭡니까? 1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열량입니다. 근데 또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뭡니까? 단위가 압력의 단위가 kg per cm 자승. 옛날에는 이걸 썼어요. 지금도 뭐 자꾸 쓴다 그래. 근데 뭘 쓴다 그랬어요? 메가파스칼에서 요걸 갖다 요 파스칼 그래서 파스칼 단위를 씁니다. 그렇게 쓰게 돼 있어서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다 바뀌었어요. 이런데 일반 공공기관이니 뭐 이런 데서 쓰는 데서는 이렇게 쓰면 혼나는 거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파스칼 단위를 씁니다. 그럼 또 얘는 열량은요. 지금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칼로리 이런 거. 근데 이거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말고 이거 줄. 얘는 그러니까 킬로 줄. 자, 얘는 줄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줄이나 와트 또는 킬로와트 이런 거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이제 꽤 됐어요, 벌써요. 근데도 막 혼용하고 씁니다. 지금도. 단위라는 게 이게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소고기 한 근이라잖아요. 이런 한 근 이런 얘기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나 뭐 주변 뭘 써야 돼? 소고기 한 근에 몇 킬로 뭐 이렇게 그램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쓴다라는 거야. 한 근이고 뭐고 이런. 그 단위라는 게 그 없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쓰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그냥 계속 쓰는데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 이걸로 써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이 1kcal는 1kJ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4.2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얘도 4.2줄 이렇게 돼요. 더 정확한 거는요. 이렇게 나가요. 4.19 뚱뚱뚱뚱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 올리면서 얼마? 4.2. 4.2 그러니까 1kcal 또는 1칼로리는 얼마다? 줄로 바꾸면 4.2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열량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근데도 이것도 참고하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줄 단위를 써야 되는 거. 자, 그래서 기본서 여기서 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말이 있고요. 단위 이렇게 써놨죠? 킬로줄하고 킬로칼로리 줄 써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로하고도 또 칼로리 써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냥 여기도 이제 100도 올리는데 100kg니까 자, 요것도 그냥 420 이렇게 이제 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시험 문제는 거의 이걸로 나갑니다.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시험 문제에서는 킬로칼로리로 나오면 혼나죠. 안 되죠. 혼나다 그러면 또 그게 아니고 이제 줄 단위로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지금 여기서 이건 파스칼 단위 이거 쓰지 시험 문제에서 이거 안 나옵니다. 뭐 비교하는 건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열량에 대한 얘기 봤습니다. 자, 열량은 이런 건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비열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 돼 있죠. 그대로 또 내가 쓴 거니까 어떤 물질 1kg을 1g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1g을 똑같이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갖다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 말이나 똑같잖아요. 가 아니라 열량,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 열량은 얘는 물입니다. 물. 열량에서 물인데 얘는 뭐야?
어떤 물질이 이렇게 표현해놨다는 거야, 내가. 모두,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든, 나도 되고 뭐, 이거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여기도. 자, 그래서 열량 얘 얼마입니까? 그럼 때, 자, 얘는 킬로줄, for 킬로그램,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지금 해서 킬로칼로리, for 킬로그램, 여기다 도씨. 자, 이게 온도도요. 자, 얘가 이게 우리 배워진 게 섭씨 온도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고, 우리 또 유럽이나 미국은 뭘 써요? 화씨 온도를 쓴단 말이죠, 이것도.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거를 쓰라는 거야. 이게 뭐야? K가 절대 온도로. 절대 온도를 쓰라 그러는데 우리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위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을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킬로줄 포 킬로그램 K. K가 뭐예요? 켈빈 온도입니다. 켈빈 온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자 이걸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자 요게 요 단위가 요렇게 되는 거. 이게 어떤 물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관계되는 게 각각의 비열값 이런 것도요. 그러면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비열값이 각각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특히요 물 지금 우리 물 얘기하는 거니까 물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물이 얼마냐 하면은 자 이걸로 했을 때 1이에요. 얘도 1이에요. 1. 근데 얘 얼마라고 돼 있어요? 4.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그죠? 제가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하면서 뭐라 그랬다?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 개를 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요 4.2라는 거 그죠? 항상 자 우리 킬로칼로리나 칼로리 단위를 줄 단위로 바꾸면은 어떻게 된다? 또 얘기했지만 4.2를 곱해줘야 된다.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단위 환산이라는 건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슨 머리 쓰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자, 킬로, 얘하고는 아까 그 0점, 압력하고 높이의 단위는 100분의 1, 0.01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버리고 그냥 적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물, 얼음, 증기, 공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물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겁다는 게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얼음, 증기, 공기에서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물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여기 지금 여기 어떤 물질에서도 비열 얘기할 때 물이 가장 크고요. 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증기나 공기 이렇게 된다는 정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비열값이 있고요. 자, 그러나 동그라미 2번은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용량이 있는데, 자, 열 용량은, 자, 어떤 재료,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재료가 보유할 수 있는 또는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어떤 재료가 보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이런 얘기했죠? 용량 얘기하잖아. 야, 네 머릿속에 용량이 얼마냐? 네 컴퓨터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용량이 얼마냐? 또 그런 그러니까 얘는 열에 대한 얘기에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자, 요 개념을 봤는데, 얘는 이렇게 돼요, 또. 열 용량은 비열에다가 질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비열값에다가 그 자체의 질량, 무게를 해주면은 열 용량이 나옵니다. 자, 됐죠, 요거.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자, 이게 동그라미 1번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비열의 동그라미 2번하고 열 용량의 동그라미 2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크다. 여기 비열 곱하기 질량이니까 얘가 크면은 열 용량도 반드시 커지는 거잖아요. 비열값이 크다,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어떤 물질을 갖다가 온도를 올리는데 또는 내리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요 말이 좋은 말이다. 열 용량이 크다,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어떤 온도를 올리거나 또는 내리는데 많은 열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열 용량이 작다라는 건 어떻게 된다? 열 용량이 작다 그러면은 많은 열이나 조금 열을 가지고서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 요 말이 그래서 저 2번에 비열이 큰 물질 여기 써 있죠? 자, 그다음에 또 거기 열 용량에서도 써놨죠?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자, 요 똑같이 써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열 용량의 동그라미 3번 보면은요. 물은 증기보다 열 용량이 크고 자, 요 얘기가 요 말이 이제 뒤에 가서도 떠야지만은 자, 우리 지금 요거 이제 지금 열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열 용량에 대한 얘기를 자, 이렇게 다시 또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온수하고 증기. 온수난방, 증기난방.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배우는데요. 자, 그러니까 얘 온수니까 얘는 물이고요. 얘는 증기입니다. 열량은 자, 우리 물하고 증기하고 열량이 어느 게 클까요? 열량. 이렇게 됩니다. 열량은. 그러니까 얘가 더 뜨겁다. 열량이 크다라는 거 여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운데 열 많잖아요. 뜨겁단 말이에요. 금세. 자, 근데 열 용량은 뭐라 그랬어요?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열 용량. 그래서 특히 얘 이제 설명을 할 때 열 용량 하면 자, 우리 물이잖아요. 물 뜨겁게 만드는 거하고 증기를 뜨겁게 만드는 거하고 어느 게 빨라요? 얘 많은 열 필요합니다. 그죠? 증기는 금세 뜨겁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뜨거운 물 만들 때 한참 또 식을 때 증기는 금세 식어요. 물은요, 서서히 식는다. 서서히 식는다. 뜨겁게 하는데도 요 말이 어디 있어요? 요 말이잖아. 그죠? 열 용량이라는 뜻이 비효율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증기보다 열 용량이 큽니다. 열량은 얘가 크고요. 이거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 또 하지만 이 말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특히 이거는 이제 쉬워요. 에이, 당연히 증기가 뜨겁죠. 그러니까 증기에 넣으면은 가는 거예요, 우리. 열량이 크니까. 근데 열 용량은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물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잘 안 식고 또 뜨겁게 만드는데도 쉽게 뜨겁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증기는 금세 뜨겁게 되고. 자, 지금 제가 일부러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 열 용량에 대한 얘기죠. 요렇게 보면서 자, 요렇게 되는 얘기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개념들 개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듣는 분들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이러는데 어떻든 자, 요렇게 해서 특히 요거 비열하고 질량 이런 얘기들도 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 좀 됐죠? 50분 됐다 그러네, 우리 PD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자, 여기 열용량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현열, 잠열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보자고요.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